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그 어떠한 투자든 공통적인 사항에 해당되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매일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과정을 기록을 남기고자 지금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환영하오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 수익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경쟁이 결국 공급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는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력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수요만 봐서도 안 되고요. 경쟁만 봐서도 안 됩니다. 수요와 경쟁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느는데도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진, 수익력은 커집니다. 반대로 수요가 줄거나 크게 늘지 않는데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진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수요와 경쟁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수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의 증감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지, 아니면 수요가 감소할지, 아니면 완전히 수요가 사라질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수요가 만약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심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기존의 피처폰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죠. 이러한 것과 같이 이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역사에 남을 초단기 금리 급등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 수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거래량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매가, 전세가, 급락입니다.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와 약간 어떻게 보면 겹칠 수 있어요. 소비 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서 수요는 이동합니다. 수요의 증감도 대부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결과이겠죠.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폰, 피처폰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이동은 부동산과 같은 필수재에서 그 영향이 더욱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무조건 택을 해야 되거든요. 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매매, 전세 수요가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갔을까요? 수요자는 월세로 갔겠죠. 월세 수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서는 월세가 상승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충분하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월세 수요로 간다고 한들 그 수요를 다 받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 가격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월세 가격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늘어난 월세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소비 트렌드 어디로 흘러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 트렌드의 직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월세 수요라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요? 즉, 앞으로 매매 전세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월세 수요로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자라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인구는 곧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자입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현재 늘고 있는 수요, 그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그러니까 지속성 있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수요를 가진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수익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필요합니다. 줄어드는 인구보다 늘어나는 인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늘어나는 수요는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인구, 노인 인구, 1인 가구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락론자,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론자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인구 감소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안 좋게 보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늘어나는 인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이 아닌 수도권, 서울이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노인 인구, 1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인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수요에 맞는 공급은 지속되어야 되만 합니다. 이것은 정부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죠. 저는 그 중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최근까지는 서울의 역세권 개발에 그러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복합 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은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르신 안심주택, 그러니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안심주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조건이 있습니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에 50m 이내, 보건기관 2차,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사항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긴급 차량,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식당, 보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결국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량의 증가입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면 경쟁이 치열해지죠. 반면 공급량이 감소하면 경쟁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경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진입자와의 경쟁입니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경쟁자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팡을 생각해 볼까요? 쿠팡은 한국 소매 유통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과점적 시장 구조였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무장한 쿠팡이 시장에 들어올 당시에는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이 유통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쿠팡은 결국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2018년 매출액이 4조 4천억이었는데 22년 26조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저는 치킨 게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약한 기존 공급자는 못 버티고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마이너스를 보고 말이죠. 오직 체력이 강한 공급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설령 살아남았다고 한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유입은 지금 힘듭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 그리고 세금이 이를 막고 있죠.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도 전세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편 수요와 경쟁의 변화가 없는데도 수익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진율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특히 거시적인 경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원가 증가는 마진율을 감소시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수요 공급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금리와 정부 정책이 마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가하다면 공급자의 수익은 결국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다 은행으로 가고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수요와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목을 해봤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보시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수요와 경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 앞으로 저는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